빨리 모실게요. 신인인 배우 김범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수, 배우 김범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의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는 것 같고요. 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같이 바쁜 이 날에. 네. 김범수 씨를 죽을 만큼 보고 싶어서 다 오신 거죠? 네. 일단 뭐 간략한 소감을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하셔서 그다음에 얼굴만 믿고 노래를 대충 하는 가수로 사시다가 이젠 급기야 스크린에 1시간 반 동안 자기 얼굴만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소감을 먼저 좀 듣고 싶네요. 네. 생각보다 거슬리죠? 예. 이거 계속 이 소리 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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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사실 저를 위해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제가 주인공인 작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제 노래가 사연이 된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삶의 하나의 일부분이 제 노래가 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고, 또 그분들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영화의 도구일 뿐이죠. 예.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는 가수로서도 그게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대에 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주인공이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스피커가 되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감정과 또 현재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제 본분은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과 또 선물 같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바쁜 와중에 이 연말에 이 주말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 큰 스크린에서 1시간 반 동안 자기 얼굴을 지켜본 소감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은 살면서 하시기가 참 이게 무슨 배우가 아닌 이상 제 얼굴이 막 집채만하게 나오잖아요. 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는데 사실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와, 내 얼굴이 이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사연이 하나씩 있고, 그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 무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얼굴보다 사실은 그분들의 사연이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연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그 삶과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저는 오히려 민망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나중에 제 얼굴은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 사연이 담긴 그 사연 안에 담긴 진심 같은 것들과 그 노래가 사연이 된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를 안 했네요. 여기 김세현 작가라고 해서 검색해봐야 제가 쓴 뭐 책도 없어서 검색이 안 되는데 방송 작가고요. 저 MBC 라디오 지금 새벽 2시에 라디오 틀면 FM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고 뭐 진행하고 쓰는 작가고요.
커피 많이 드셔서 잠 안 올 때 들으면 바로 재워드리는 매우 지루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영화 쪽으로는 이쪽 GV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범수 씨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사실 없는 일을 해오다가 영화 배우가 되어주신 덕분에 저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아니, 작가님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영화를 정말 많이 소개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인생 영화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렵죠? 123편쯤 되는데요. 진짜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인생 영화라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노래라는 게 딱 한 곡을 뽑기가 힘든 게 내 삶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내 삶에도 굴곡이 생기면 그 굴곡의 순간마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정상에 있다고 싶을 때와 내가 계곡에 있을 때 네. 듣게 되는 노래가 다르듯이 네. 사실은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 건 와일드라는 영화인데 잘 모르시는 영화인데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영화이고 근데 제가 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 와일드라고 좀 인생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미국 서부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트레이 코스로 혼자 하이킹했던 실제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영화는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영화의 첫 장면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행 처음 해보니까 짐을 막 싸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덜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좀 비우고, 많이 좀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한편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에는 책임져야 할 짐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인생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비우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비울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내가 어쨌든 감당하고 가야 되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도 인생이다를 깨닫게 해주는 와일드라는 영화를 요즘에는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실 영화와도 굉장히 관련이 좀 깊은 것 같고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여행. 예, 저도 여행이라는 이 타이틀이 제 음악 인생에 무언가를 막 정점을 찍거나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맥시멀하게 이렇게 뭔가를 막 가득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느낌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그래서 오늘 이 영화 보셨으니까 와일드까지 시리즈로 같이 이렇게 딱 봐주시면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와일드를 정말 좋은 작품. 저 요즘 갑자기 질문 받아서 당황했지만 얘기를 해놓고 보니 잘 좀 맞아떨어지게 대답을 진짜 한 것 같아서 너무 잘 꼽아주셨습니다.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예. 일단 오늘 여러분이 보신 건 지난 4월부터 있었던 그 25주년 공연 실황을 담은 거잖아요. 혹시 영화를 그 김범수 씨의 25주년 공연을 보신 분? 오. 혹시 영화의 자기 얼굴이 나온 분? 오. 네. 이따 끝나고 출연료 받아. 예. 출연료도 안 주고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25주년 그때 실제 가서 공연을 보신 분도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팬들의 사연이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되고 그것이 또 누군가의 나레이션으로 소개되는 그런 팬들의 사연을 직접 소개하는 구성 그리고 확장 현실로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들. 먼저 그 영화 시작부터 팬들의 사연을 직접 그 하나 중요한 시작으로 삼는 중간중간 팬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 팬들의 사연을 어떻게 고르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해 주신 고은경 감독님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응원차 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함께 하셨으면은 더 오히려 그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가수의 입장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 사실은 장르를 제가 처음 시도하고 접해봤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진두지휘 해가면서 할 수는 없었고요. 감독님들의 아이디어나 또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섞어서 그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저는 이제 경이롭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서로 아이디어가 좀 같이 통일됐었던 게 제가 25주년 앨범을 9집 앨범을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좀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킬링 보이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제가 혹시 킬링 보이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 예. 킬링 보이스라고 이제 가수분들이 뭐 한 20분에서 25분 막 길게는 30분 본인들이 지금까지 불러온 히트송들을 엮어서 정말 한 방에 불러내는 그런 채널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저는 한 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네, 한 번 했고요. 그냥 정말 힘든데 한번 해냈다가 예, 해냈습니다. 예. 정말 근데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킬링 보이스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참 많이 그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 제가 우연찮게 댓글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른 컨텐츠에 달리는 댓글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댓글에 저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래에 담긴 사연들을 올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사연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시절 노래가 좋아서 불러냈던 그 노래가 이제 생명이 되어서 그분들의 영혼 속에 담겨서 흔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함이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감동을 받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제작진분들과 이렇게 나누다가 제작진분들도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아, 이제는 이 가수가 가수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제 수많은 분들의 그 삶의 사연을 담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가수로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연을 한번 담고 얘기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담은 이제 컨셉을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 소개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써먹는 이야기가 좋은 영화는 계속해서 그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영화는 결국엔 내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좋은 영화는 와, 그 영화 봤어? 너무너무 재밌잖아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뭐 작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나를 건드리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다 싶은 것들은 어느 순간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과 비슷한 걸 겪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랑 가는 기생충을 보고 나 반지하 살 때 집에 물 들어왔는데 라고 하는 저의 어떤 어릴 적 경험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결국엔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범수 씨의 노래가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노래였기 때문에 결국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결국엔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팬분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목소리도 있어요. 김범수를 닮은 영화 배우. 네. 그죠? 네. 김범수 씨를 많이 닮은 영화 배우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누굴 닮은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죠. 어쨌든 뭐 하관은 99%라고 이미 뭐 그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게 된 것도 약간 좀 반가움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좀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이 팬들의 사연을
누군가가 좀 읽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깊었으면 좋겠다, 묵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팬분들의 사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좀 남달랐어요. 그분들의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일부분이 그분들의 삶을 바꿨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묵직한 중후한 그런 목소리로 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간 분이 그냥 병원이 형이었어요. 병원이 형하고 저는 그 인연이, 제가 이제 이병헌 씨 부부 결혼하실 때 제가 축가를 해드렸고, 또 그 BH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의 결혼식도 또 제가 공교롭게 축가를 또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뵙고 그 다음에 뭐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두 번 이렇게 뵙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너무 오랜만에 사실 이제 그 염치 불구하고 너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그때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됐고,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대배우는 다르구나. 목소리를 녹음을 딱 하고 그것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PA 스피커로 딱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굉장히 코어 부분을 건드리더라고요. 코어 부분이 떨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지금 그 한 2억 정도 되는 스피커였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2억짜리 스피커로도 이걸 담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연이 저에겐 너무나 그 사연은 그 저의 오랜 팬분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 팬분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내고 또 이겨내고 용기 있게 또 한 걸음 나가시고, 또 가로막히셔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또 한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고, 제가 그 시간들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죠? 네. 정말요? 네.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 실품 활용법을 신청하신 최미안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늘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제 팬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너무나 용기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씩씩하고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그 병원이 형이 너무 잘, 이 사연을 너무 잘 담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병헌 씨도 아마 긴장을 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이 영화에서의 그 확장현실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서 연기들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의 장르를 뭐랄까요? 음악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SF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장면들에서 그 어떤 뭐랄까요? 감정을 두 팔로 다 표현하는 연기와 승모근 스트레칭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동작들의 어떤 연기 같은 것들의 그런 어떤 디테일이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그 촬영할 때 사실 그 촬영할 때는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뒤에 배경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연기를 하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촬영하실 때와 스크린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셨을 때 본인이 등장하는 그 확장현실 부분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그만큼 잘 담아주신 거죠. 제가 사실은 다른 시사회 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그 배우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스태프분들이나 촬영을 함께 해주신 제작진분들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시는 걸 보고, 자기가 잘해놓고 뭘 그렇게 또 공을 막
겸손하게 이렇게 돌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거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사실이에요. 진짜 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팔 드세요. 그래서 팔 들고 머리 쓰다듬으세요. 이렇게 약간 그냥 시키는 대로 정말 했고, 물론 이렇게 감정 연기 같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실제로 촬영할 때 음악을 계속 틀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연자분들의 사연도 제가 바로바로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영상과 이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해서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조금 일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정말 그 촬영을 너무 잘 해주셨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게 잘 나오지 않았나. 예, 정말 밥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극장 가면 이제 이게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아 넘기는 것도 어떻게든 좀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좀 부릅뜨고 늘 영화를 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인데도 잠시 눈을 감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좀 기묘한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지금 내 눈앞에서는 김범수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고 근사하게 찍힌 그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득 잠시 좀 눈을 감고 이 노래를 음미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이라면 저는 당연히 뭐 김범수 씨에게는 그 전까지는 애징의 노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보고 싶다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김범수 씨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보고 싶다를 좋아했던 그때의 나에 비해서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엔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다를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김범수 씨의 그 어떤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나올 때 정말 저는 잠시 약간 좀 눈을 감게 되는 순간이 왔달까? 그 지나간다의 가사를 좀 하나하나 곱씹게 되는 순간이 왔달까? 근데 그때 문득 좀 떠오른 게 그 프랑크 카프라라는 유명한 감독님이 있는데 그 감독님의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감독님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감독님이 나는 배우가 우는 게 영화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관객이 우는 게 진짜 영화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나간다 노래가 나오는 부분을 들으면서 가수가 우는 게 노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수가 우는 게 발라드가 아니구나. 그 노래를 듣는 청중이 울어야 그게 노래고 그게 발라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저에게는 약간 지나간다? 라는 노래가 나오는 좀 순간이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콘서트 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혹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나 아니면 뭐 노래나 그런 게 혹시 범수 씨도 있었나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물론 이제 마지막 곡 보고 싶다 때 XR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SF 기법 같은 그런 느낌들로 확장 현실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아트하고의 콜라보를 이렇게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저도 미디어 아트를 접하게 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어이없는 포인트가 이거 가짜인데 왜 내가 저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멍을 때리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게 벽이든 뭐 또 무대든 어찌됐든 그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모먼트에 어떤 끌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정말 잘 만들어진 어떤 가상의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이 담긴다면 이것이 그 감동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세계에 저도 많이 좀 심취해 있는데 이번 그 보고 싶다 때 장면도 저는 굉장히 그런 감동을 10배, 100배 배가시키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전화를 받고 그 받은 전화에 사연이 울리고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게 되면 무언지 모르는 뭐 섬광 같은 것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다를 부를 때 큰 정말 북유럽 같은 그런 뭐 웅장한 뷰에서 그 섬광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킬링 보이스의 댓글로 달아주셨던 그 사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고 그 사연들이 올라가서 밤하늘에 이제 무수한 별이 되고 그 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합창을 할 때 같이 그 메아리 치면서 이렇게 도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이 그 제 노래를 통해서 받으신 감동 사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막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던 뭔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것은 영상일 뿐이지만 내 마음 속으로만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만 그 그려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확장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화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진심으로 불러드리고 또 그 영화를 만들어 주신 분들도 애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게 진짜 감동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지나간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사실은 이 영화에 어떻게 좀 보면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이제 제 사연이 담겨 있어요. 지나간다라는 노래에는 제 사연을 5년 전에 제가 겪었던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 이후에 이제 지나간다라는 노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는 이제 이 노래 이 영상은 그 부분 지나갈 때마다 이제 가슴이 콱 이렇게 쪼여지는 그런 감동과 울컥함이 있어요. 제 사연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네. 일단 제 질문 킵해두고 질문 기회를 한번 더 드려보고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씨께 직접 뭘 물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분 먼저.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압축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나옵니다.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가수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보컬적인 능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라든지 팬들의 홍보라든지 근데 그걸 다 감안해서 보컬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굉장히 이제 지금 모두를 당황시킨 질문이긴 합니다. 네. 실용음악과 특강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아마 제가 좀 혈기왕성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굉장히 좀 다른 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보컬로서 성공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저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많은 인기를 얻는다, 돈을 많이 번다, 또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보컬적인 그 스킬과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컬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훌륭한 가수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면서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이제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저에겐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내가 그 활동을 하는 가수로서 프로페셔널 가수로서 내가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가수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교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이룬 가수라면 저는 성공한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보컬의 스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수가 가진 마음가짐과 진심, 그리고 그 가수가 무대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관중과 관객과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걸 느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는 혈기왕성하게 내 실력, 그리고 이런 시스템, 그리고 내 조력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답을 원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가수가 되고 성공하고 싶으신 가수가 혹시 음악 전공하고 계시나요? 옛날에. 아, 예. 옛날. 예. 뭐 그런 꿈을 언젠가 한번 꾸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에 이제 부산에 매주 내려가서 뭔가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항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 일단 좀 빨리 가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동안 내가 좀 둘러볼 수 있는 풍경이 옆으로 스쳐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그 매주마다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그게 아마 성공과 성장의 차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하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꼭 이렇게 처음에 안 들다가 뭐 이렇게 주는 거 보면 또 뭐 욕심 난다 막 그죠? 저분이 아까 먼저 드신 분이라 저분 드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 분부터. 네. 어떻게 보다 보니 남자분 두 분이네요. 다음엔 여자분으로 할게요. 일단 25주년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5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래의 서사나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50주년까지 노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발매하실 곡들에 대한 분위기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대체적으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영화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또 이제 또 제 가수다 보니까 그 향후 또 활동이나 지금까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번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좀 성향이나 또 굉장히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아티스트들은 뭐 그것이 이제 예술 분야에서 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창작자들을 볼 때 본인의 색깔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생 한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시는 예술가가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색깔이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많은 작품들을 내고 활동을 하시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노래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좀 후자에 좀 속하는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저의 작업들은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소재나 한 가지 장르 또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색깔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때 그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것들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정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제 것으로 만들어서 불러드리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조금 미니멀하고 좀 보컬적으로도 좀 힘을 좀 많이 빼고 그런 어떤 좀 서정적이고 시적인 그런 가사들도 많이 담고 부른 그런 작품이고 노래인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다음번에 만날 제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또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게 될지 저도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대중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가면서 그렇게 음악 작업 해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조금 더 음악적으로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삽을 줘도 누군가는 우물을 파고 누군가는 수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물이 여기저기로 흘러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고요. 서로의 스타일의 차이겠죠. 김범수 씨는 아마 수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음악이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김범수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보셨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만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자꾸 너무 하셔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1분단, 2분단, 3분단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32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질문보다는 제가 꼭 네,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그 김범수님 그 전주 콘서트에 가게 되면서 제가 조금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목소리를 잃고 이제 암 지금 투병 중인데 제가 목을 많이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다가 김범수님이 노래 부르시고 나서 환호성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제가 지금은 목소리를 얻게 됐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저와 같은 또는 이제 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김범수님이 아마 그 관객 앞에서 제가 울면서 노래 부르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시면서 좀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그 관객 그 몰입도가 보니까 되게 좀 섬세하고 이렇게 강약 조절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준비를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연. 네. 왜 죄송해요. 네. 이런 얘기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얘기이실 텐데 용기 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예요. 이렇게 제 노래가 사연이 된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함께 감동을 받고 즐거워하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이고 주인공이세요. 네, 주인공으로 와주신 거고 저도 힘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듣는 가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가수 김범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렇다고 제가 막 무지하게 막 막중한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저한테 주고 있는지를 제가 느끼게 된 거고 또 제가 부르는 노래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래 하나하나를 부르는 자세와 마음이 정말 이제는 커지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게 봐주셨다고 또 영화도 해주셔서 거듭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 3분단 한번 가죠. 네. 네네. 근데 지금도 분단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제가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네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셔서 마음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죠? 제가 괜히 앞에 길게 떠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이번 타이틀이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최유리님이랑 같이 작업을 네. 하셨는데 또 이후에도 같이 작업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지랑 만약에 같이 이런 톤이 맞아서 좀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최유리님 얘기는 제가 꼭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기는 한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는데 제가 사실 최유리님의 팬이에요. 음악적인 팬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럼프를 겪고 있던 그 순간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제 노래를 듣고 사연이 되셨던 바로 그 분들처럼 제가 최유리님의 노래를 듣고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팬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팬분들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항상 물음표처럼 따라붙었었어요. 근데 제가 최유리님의 팬이 되기를 자처한 이후에 그 정확한 답이 이제 저에게 생긴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이거였구나. 야, 이거를 제가 느끼고 난 이후에 최유리님의 음악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떠나서 뭐 20여 년이 차이가 나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수를 통해서 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가수인 거죠.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함께 작업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최유리님이랑 또 작업 당연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요즘 훌륭한 가수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와 이제 이번 정규 앨범에 실린 곡들도 들어보시면 최유리님도 있으시지만 뭐 임원일 씨, 뭐 그다음에 선우정아님, 뭐 이런 다양한 싱어송라이터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제가 에너지를 받았고 또 새로운 열정 또 초심도 많이 좀 돌이킬 수 있었고 요즘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작업자 중에서는 그 안신혜님하고 같이 한번 좀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아마 제 유튜브를 아마 봐주신 분들이라면 슈퍼노바를 함께 이렇게 불러주신 안신혜님이 그 개인적인 그 안신혜님의 음악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은 노래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실력도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일단 곡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한번 작업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준비된 선물 다 나갔어요. 네. 그 영화 보시면 제일 처음 그 사연 나오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약간 그 아이들을 팬의 입장에서는 가수로 바꾸어도 가수의 입장에서는 팬으로 바꾸어도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마음속에 쓴 뿌리들을 보게 해주고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도 날 비난하지 않는다. 좀 범수 씨가 여러분께 갖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나는 오늘도 배운다. 아이들을 팬으로 바꾸면 나의 팬들은 나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며 성숙시키게 하려고 보내신 신의 선물이 아닐까. 팬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은 오늘도 나를 더 나은 가수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바꾸어도 충분히 말이 되는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이 좀 더 다르게 들렸고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살면서 민농 구석과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민농 구석 하나 있고 그러니까 비빌 언덕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디게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께는 김범수 씨라는 가수의 존재가 민둥 구석일 수 있고 김범수 씨의 노래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서 25년의 시간이 흘러온 게 아닌가. 범수 씨께는 여러분이 민둥 구석이고 비빌 언덕으로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영화 보는 내내 들었던 저의 생각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저렇게 함께 25주년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있다니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도 좀 특별했던 건 저도 올해가 25주년입니다. 데뷔. 그러니까 제가 그 1999년 4월에 첫 앨범을 내셨잖아요. 제가 1999년 4월에 처음으로 영화 잡지에 들어가면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정확하게 물론 저는 살면서 데뷔란 말을 처음 써봤는데요. 왜냐면 첫 직장. 어쨌든 저도 25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역시 25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김범수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저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었고 오기 전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가수가 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직업은 뭘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그게 직업이 됩니다. 25년 동안 계속 해오신 분이고 앞으로 본인의 다짐은 25년을 더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서로에게 믿는 구석과 비빌 언덕이 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25년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 진행했고요. 지금 다 마음이 급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라고 생각하시죠? 범수 씨가 오늘 노래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한 소감 잠깐 듣고 노래 한 곡 꼭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요즘 여러모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 연말이고 정말 막 굉장히 분주한 때인데 이렇게 자리를 거의 가득 채워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요. 네, 이 영화를 이렇게 봐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올해 제가 했던 그 모든 프로젝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다면 이제 저는 올해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노래를 극장에서 부르게 될 줄은
배우로서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오래 살아보고 볼 일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김범수 씨의 노래를 영화값 하나로 내가 노래를 라이브를 보게 되다니라고 지금 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이 작품과 올해 모든 제 활동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테마 곡입니다. 여행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정말 조명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조명도 좀 괜찮고, 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편해져서 열심히 한번 불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제는 고민 끝에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조용한 밤과 그 다음 낮에다가 이름을 써두고서 떠나 또 어제는 고요한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 우연한 날과 따분한 날이 엮인 아늑한 오늘에 다가와 난 어떤 여행을 떠나왔나 언제 떠나왔는지도 몰라 잃어버려도 날 잊어버려도 날 계속 생각할까 난 미련에 가득한가 봐 그때 난 아직 어제와 놓지 못한 채 떠나려나 봐 묶인 채로 애써 못 가는 척을 해왔지만 그래 이젠 떠나야만 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자신이 없대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난 어떤 여행을 떠나왔나 도대체 맞는 게 뭔지 몰라 잃어버려도 날 잊어버려도 날 계속 생각할까 난 미련에 가득한가 봐 그때 난 아직 어제와 놓지 못한 채 떠나려나 봐 묶인 채로 애써 못 가는 척을 해왔지만 그래 이제 떠나야만 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자신이 없대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서 앙코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 사진을 찍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한 번 그리고 별로 한 번 사진에 나오시게 될 거예요. 먼저 그 핸드폰 플래시 다 켜서 보고 싶다의 화면처럼 이렇게 별이 되어 주시면 이분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오 예쁘다. 그죠? 카메라 플래시 이렇게 켜주시고 별이 되어 주시면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드러내고 또 찍을게요. 예식장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예, 사실 요즘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영화들도 이 관객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계에서. 근데 제가 무슨 배우도 아닌데 제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또 찾아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신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시고 가신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화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영화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인생 영화가 하나 있다.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범수 씨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한 번씩 빠져나가시면 됩니다.